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어 선생님 이현숙입니다. 저희 8월 몰입 캠프에서는 내가 우리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면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요? 라는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我是谁?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물론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기도 하고요. 공산당 서열 1위입니다. 나 어떻게 선출될까요? 물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적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지만 선출됩니다. 어디에 살고 있냐면요. 중난하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국의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그에 대한 책임도 굉장히 큽니다. 과연 나는 누구일까요? 我是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누굴까요? 对, 가장 중국을 대표하는 주식, 주석입니다. 여러분 중국 주석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나요? 오, 맞았어요. 일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면서 일대 초대 주석은 마오쩌둥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물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7대 주석이에요. 49년도에 주석 제도가 만들어진 이래 지금 시진핑 주석처럼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주석이 되기까지에는 1993년 짱저민 주석의 공이 컸습니다. 짱저민 주석을 통해서 그 전에 주석이란 자리가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공산당 서열 1위라든지 아니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의 권한을 가진 건요. 강택민, 짱저민 주석의 공이 컸지요. 그 이해로 후진타오라든지 시진핑까지 중국 주석은 7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주석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며 무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보시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선출되어 있는지 방법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까 들어보셨나요? 주석이 사는 곳의 특징과 주석이 사는 장소도 확인하겠습니다. 과연 주석이 되려면 어떤 덕목과 자질을 갖춰야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면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까지 저희가 学习目标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석의 지위, 주시의地位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공산당의 뭐라고 했죠? 수반입니다. 서열 몇 위? 1위요. 가장 대표적인 권력자지요. 주석은 공산당의 수반으로서 군사정책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에 대한 책임도 굉장히 크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면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최고의 지도자고요. 중국을 대표하지요, 당연히. 그리고 대내적으로 보면 법률을 제정하고 공포할 수 있고요. 국가기관의 주요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가지고요. 상무위원회를 거쳐서 국무원이라든지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감찰원을 임명하거나 아니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막강하겠어요. 법률도 공표할 수 있지요. 주요 인사도 임명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중국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석의 권한을 살펴볼까요? 대내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률을 공표할 수 있고요. 단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법률은 공표할 수 있지만 법률안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사나 계엄령, 선전포고, 동원령까지 공표할 수 있는데요. 선전포고라는 게 뭐겠어요? 다른 나라한테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만큼 막강한 군사적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무원 총리와 기타 구성원뿐만 아니라 행정각부장, 위원회 주임, 회계검사장 및 비서장을 당연히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살펴볼까요?
대외적으로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셨나요? 시진핑 주석이나 다른 주석들이 다른 나라 국가원수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님과 같이 이렇게 영접하고 사진 찍고 공항에서 비행기 내리시면 그거 맞이해드리고 그런 모습 많이 보셨지요. 외국 사절을 접수하거나 외국 사절을 접대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 주재 대사를 파견하거나 소환,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요. 물론 비준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나누어주는 훈장이라든지 영예 칭호를 무한대로 수여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지요. 이렇게 주석의 권한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주석은 어떻게 뽑히는 걸까요? 자, 보시면 주석의 임기는 5년이에요. 전국인민대표대에서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지요. 여러분, 중국 인민대표대 구성원들이 누군지 아세요? 공산당원들이에요. 최고 지도자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그들의 선택된 사람 중에, 그들이 추천한 사람 중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지 주석이 선출이 되는 거지요. 이런 주석은 당연히 중국 국적이어야 하고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구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나이는 몇 살? 45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기존에는 원래 이 선을 초과할 수 없는 금지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항이 1918년에 헌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거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당연히 연임제였기 때문에 2선, 3선, 4선 장기 집권이 가능하지요. 지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2선 이외에도 3선, 4선까지 장기 집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시나요? 북경에 가시면 인민대표대회당이 있어요. 거기에서 매년 중국인민공화국 전국대회를 하는데요. 굉장히 커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할 때면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많은 취재진들이 취재하려고 서로 경쟁을 하지요. 여기서 중국에서 결정되는 모든 중대 사항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석은 과연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저희 나라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에 살고 계시지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주석하면 사는 곳 거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중난하이라는 곳입니다. 베이징에 있고요. 베이징에 보면 이 지도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가 베이하이가 있고 중하이가 있고 난하이가 있어요. 이 베이하이, 중하이, 난하이는 굉장히 북경의 유명한 장소 옆인데요. 혹시 아실까요? 많이 들어본 거. 북경맨 가운데 있는 거. 북경 지도 가운데 있는 거. 기억하세요? 맞았습니다. 티난men, 그죠? 고궁, 천안문, 고궁 바로 옆에 있어요. 그 옆에 베이하이 공園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난하이도 있습니다. 지금 베이하이 공園은요, 일반인들에게 이미 다 오픈이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휴식처나 관광을 가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중에 중하이하고 난하이 합쳐서 중난하이 이곳이 지금 주석이나 상무위원들이 거주하는 관저가 있고 중요한 회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난하이 그 옆에 신화문이라고 정문이 있는데요. 얼마나 그 문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 정말 이렇게 정자세로 딱 지키고 계신지 몰라요. 그 앞에 지나갈 때는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살금살금 이렇게 한번 힐끗 보고 신화 사진 찍으려면 멀리서 한번 찍고 왠지 굉장히 저희 청와대 같은 그런 분위기? 한번 여러분 북경을 가시게 되면 한번 그 옆을 천안문 옆에 고궁 옆에 중난하이의 앞을 지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요. 호수 근처에 정각이 있는 호수공원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호수 위에 정각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무위원들이나 중국 공산당 위원회가 이쪽에서 같이 있고요. 그 근처에는 많은 관공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비자나 여건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중난하이 근처에 많이들 방문을 하죠. 그래서 항상 차가 막히는 곳이기도 해요. 여러분 주석이 사는 곳 어디라고요? 중난하이 잊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주석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어떤 덕목과 자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덕才 兼备라고 해요. 덕과 재능과 자질을 겸비한 사람이어야 된다. 과연 어떤 덕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그 리더가 많은 국가를 대표하시는 분이요. 최근에는 많이 그 나라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주석과 대통령과 물론 뭐 수상가 그런 분들의 가장 기본은 그 나라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주석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통찰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통찰력은 다른 나라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 그리고 같이 아우러져야 하는 국민들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일하면서 정확한 가장 최우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관리가 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함이다. 정직함이 있어야 그 자리에서 청렴할 수 있고 자기가 일을 나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추진적으로 열심히 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정직은 항상 우선시되어야 된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석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최근에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소통입니다. 물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렇죠? 사회주의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이 집권을 하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보다 소통의 문제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민과 런민과 그다음에 공산당원들과 그리고 각각 중요한 보직을 담당하는 관리들과 같이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요. 물론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진핑 지금 현재 중국 주석은 그들의 어록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일을 맡을 때는 항상 学生, 학생의 자세로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자세는 어떤 걸까요? 성실함? 최선을 다한 노력? 아니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항상 끝까지 탐구하려는 자세? 여러 가지 덕목이 있겠죠. 하지만 커서도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언제나 학생의 마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제와 자기 관리를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자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을 관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자, 여러분 어떤 일을 딱 정했어요. 이분이 생각하시는 거는 언제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 평생 밀고 나가야 된다. 작심삼일 절대 아니죠. 3일만 하고 그만두는 거 또 절대 아니죠.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이번 뭐 10살이 안 되면 20살에 20살이 안 되면 50살에 언제든지 평생 밀고 나가는 끝까지 하는 사람만이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저기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당 간부들은 확실한 가치관을 확립해야 된다. 그리고 타락하거나 탈선해서는 안 된다. 가치관이 없다면 타락하고 탈선하기 쉬운데 자기의 굳건한 가치관이 있다면 절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이걸로 봐서 중국 주석이 특히 이번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자제나 아니면 정직 그리고 성실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주석의 덕목과 자질은 무엇인가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如果你成为国家的领导，想做什么样的社会?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면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 앞에서 이걸 발표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자질과 어떠한 태도가 중요할까요?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 앞에서 연설하기 위해서는 항상 청중에 알맞는 상황과 청중에 알맞는 준비가 이루어져야겠지요. 또한 청중을 집중시킬 수 있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야겠지요. 집중력? 청중의 반응을 항상 살피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더 중요한 건 당당함, 기죽지 않음, 씩씩함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앞에 연설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의견을 더 집중해서 그리고 한 사람에 집중해서 모든 사람을 다 보면 좀 두렵잖아요. 한 사람에 집중해서 열심히 발표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초대 주석인 마오쩌둥 같은 경우에는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为人民服务 무슨 뜻이에요? 인민을 위해서 服务 뭐예요? 봉사해야 된다. 인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러는 뜻이에요. 항상 이 그림처럼 중국을 대표하는 사진을 볼 때 이 그림이 많이 제시되는데요. 그 당시에 为人民服务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돼야 된다? 人民服务 인민을 위해서 모든 일이 행해져야 된다. 그들의 잘됨을 위해서 행해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정직이고 소통이고 리더십이 또 있고 비전 제시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무엇일까요? 为人民服务 중국의 주석은 초대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문화 사회에 중요한 리더를 될 수 있는 자질과 노력을 지금 하시고 계시지요? 저희는 우리나라도 이해하고 중국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리더는 좀 더 중국과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 나 스스로의 관계, 정체성 모든 능력을 가지고 훨씬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택동이 얘기한 말 끝에 뭐였지요?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为人民服务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덕목과 좋은 자질을 모두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大家再见